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손쌤입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24, 25차 시에서 1920년대까지의 일본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리액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1930년대 이후 1945년 이 날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광복을 한 그때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취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각국의 민족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이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 오늘은 전쟁 한 3개 정도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피드백으로 목소리가 작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혹시 영상에 목소리가 작게 나온다면은 댓글로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은 목소리가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속도가 빠르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볼 일본의 전쟁,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이라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아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만주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세계적으로 있었던 대공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빵을 하나 사려고 해도 막 지폐를 리어카 하나에 가득 채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공황을 원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식민지를 활용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만주까지 침략을 하면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선 굉장히 이를 비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요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국제연맹에서 리튼이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을 비판을 합니다. 일본을 비판해요. 니네 왜 죄도 없는 만주국을 건드리고 그래? 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을 비판을 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일본이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라고 하면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일본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 라는 게 1931년 3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모습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19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건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하는데, 만주국이 생기니까 중국의 리액션으로서 중국이 공산당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요 말인즉슨 중국의 어떤 거?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북벌을 했던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공격을 하면서 공산당이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주는 일본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1936년에 시안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만주의 군벌이었던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하면서, 야, 니네 지금 공산당이라고 싸울 게 아니라
만주 세력이었던 장세량이 장제스한테 니네 지금 공산당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맞서야 된다. 지금 일본이 만주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을 중단시키면서 하나로 다시 모으게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일본이 이 루고우차오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베이징에서 있었던 베이징 요 경계죠.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사건인데 총성이 울렸는데 이게 어디서 울린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중국을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서 총 공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2차 국공합작을 펼치게 되고 국민당은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겨서 항전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형국을 가지면서 일본에게 맞서는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점점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료가 바로 국공합작 공포를 위한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순원 선생의 삼민주의, 순원은 1925년에 사망을 하고 이 삼민주의를 갖고 있던 중국 금일의 필수로 삼으며 철저하게 실현을 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은 공산화 운동을 취소하면서 공산당과 합작한다. 대신에 공산당 너희들은 이런 폭동 정책이나 지주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산당 군대를 홍군이라고 그랬었는데 홍군을 홍군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당 소속의 군대로 편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중일전쟁의 확대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제2차 국공합작까지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일전쟁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집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면서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이제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합세한다? 일본이 합세하면서 1940년에 삼국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은 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죠. 태평양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의 배경으로서는 얘기할 거는 미국이 니네 전쟁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제 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이나 그리고 석유 같은 자원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일본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눈 돌아간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기존의 유럽의 이제 식민지였던 이 동남아 지역까지 색깔이 비슷한데 보이세요? 다시 노란색으로 이건 빨간색으로 보이면 여기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차지해버리는 먹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다시 압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종료되는 거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하니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참전하면서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제2차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 제국주의 정책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학습지상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국가 총동원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1930년대 얘기를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통치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정부는 여기서부터 정부는 일본 정부겠죠. 전쟁 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시민을 징용할 수 있다. 물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물건, 우리의 사람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그래서 물자수탈이며 강제동원이며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뭐 물자수탈은 뿐만 아니라 특히나 노동자, 징병제,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는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가 참 크게 와닿게 되죠. 오른쪽에 여러분들 선생님 사진을 실어놨는데 요게 바로 물자수탈이죠. 요게 바로 다 철로 된 거, 금속 에 대한 공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징용과 관련된 사진이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서 일한 건 아닐지언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수업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고통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난징 대학살 그리고 중일 전쟁을 하면서 했었던 초토화 작전인데 이 초토화 작전을 무슨 작전이라고 하냐? 바로 삼광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광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그리고 모두 약탈한다 라는 삼광 정책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사람, 물건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켰던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제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민간인을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덜 잔인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사진 자료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다 묻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정말 끔찍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있었던 일본의 팽창이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를 넘어서 중국까지 차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더라.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만주사변이고 두 번째는 중일전쟁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평양 전쟁까지 펼쳐지게 되더라 라고 요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아시아 전체까지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흐름 속에서 중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제2차 국공합작을 펼치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리액션이 필요하겠죠? 리액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